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특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장 최진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수술, 양악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수술, 양악수술은 환자들이 양악수술을 원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환자 상담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먼저 치아 교정을 하고 치아 교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환자들이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나는 뭐 내년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환자가 원한 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불만족을 토로하는 환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러한 특교정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 10년 전부터 선수술 후교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시작되어 왔는데 어떠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떠한 때 선수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특교정 치료를 해오던 방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교정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특교정 수술을 하고 마무리 교정 치료하는 것이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던 교정 치료 순서였습니다. 그러면은 수술 전 교정 치료는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학술적으로는 덴탈 디컴펜세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덴탈 디컴펜세이션이라는 것은 턱이 나와 있는 주걱턱의 경우를 예를 들면, 턱이 나온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음식을 저작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윗턱에서 윗니의 위치나 아래턱에서 아랫니의 위치가 적응하기 위해서 대개 윗니는 더 뻗어지게 되고 아랫니는 혀 쪽으로 더 숙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덴탈 컴펜세이션,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수술 전 교정을 통해서 탈보상,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치아의 위치를 원래 위치로, 탈보상된 위치로 옮기는 과정을 술전 교정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술전 교정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수술 전 교정 기간이 아주 길다. 내가 원하는 타임 스케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턱이 나와서 컴플렉스가 있고 빨리 수술을 받아서 해소하고 싶은데 수술 전 교정을 통해서 외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점이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100% 만족스럽게 교정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수술 전 교정 치료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치료의 경우에 교정 치료 기간을 한번 보면은 통상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대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수술 후 교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술 전 1년 내지 1년 반, 수술 후 6개월 내지 1년간의 교정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외모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도 외모가 나빠서 이 콤플렉스가 있는데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수술하기 전에 외모가 더 나빠지는 것을 견디는 것도 환자의 불만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수술 전에 이러한 얼굴에서 수술
전 교정을 통해서 외모가 더욱더 나빠지는, 이 환자는 주걱턱에 비대칭이 있는데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술전 교정을 통해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앞니가 비교적 정상보다도 더 앞쪽으로 뻗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치축 각도로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하지만 환자의 그 잇몸뼈의 상태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오랜 기간 술전 교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술전 교정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불만을 해소하고 치료 효과를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선수술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술 전 교정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스켈레탈 디포미티, 뼈의 이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긴 반응, 치아의 반응이 덴탈 컴펜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치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술전 교정에서 하는 치아의 탈보상이라는 것은 보상이 생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탈보상은 생리적이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골의 변화에 의해서 2차적으로 치아의 변화가 있다면 골 변화를 먼저 고치고 난 뒤에 치아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보상 또는 생리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겠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처럼 환자가 척추의 휨, 스콜리오시스가 있는데 이 척추가 휘게 된 원인이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달라서 척추가 휘었다면 기본적으로 척추에 휨 것을 고치는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다리 길이가 다른 것을 먼저 교정을 하고 동시에 척추 휨 것을 고치든지 아니면 다리를 길이를 맞춘 다음에 척추 휨 것을 고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수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선수술이라는 것은 수술 전 교정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하고 추후에 술 후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 전 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정 치료 계획 없이 수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입에서 교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환자 입이 아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 환자를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예측한 상태에서 턱뼈를 움직여 볼 때 어떠한 간섭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미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한 상태에서 턱을 움직이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을 때 선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델 분석을 통해서 예측, 이러한 환자는 수술 전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교정이 일어나면 수술 결과 최종적인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술전 교정을 하고 수술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보다 최종적인 결과가 못하다고 할 때는 선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선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꼭 모델 분석을 통해서 예측이 거의 정확하고 최종적인 결과가 수술 전 교정, 술 후 교정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못하다고 판단할 때는 선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드물게 환자 입안 검사만 통해서 선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전통적인 결과와 비교해서 적어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못할 때는 선수술을
하는 것은 적응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모델 분석이 필요한데 모델 분석도 없이 입안만 보고 선수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에 거의 완벽하게 술전 교정을 통해서 수술 후에 거의 마무리 교정만 하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최소 술전 교정을 통해서 수술 전 교정 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수술 후에 이동이 예측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최소 술전 교정이라는 단계를 선수술과 전통적인 턱교정 수술 사이에 둠으로써 어느 정도 최종적인 결과를 가장 좋게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선수술을, 어떤 경우에는 최소 술전 교정을,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인 술전 교정을 통해서 환자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면서 턱교정 치료의 결과를 최대화하는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술 교정 치료, 두 번째는 최소 술전 교정, 그리고 전통적인 턱교정 치료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